네, 안녕하세요. 다운에서 국어 담당하고 있는 윤현지 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설명을 할 때 대본을 안 적어 오는데 아까 앉아 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대본을 한번 적어 봤거든요. 그래도 이제 시작하면 대본대로 잘 흐르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정성껏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슬로건이 내일 국어예요. 네. 우리 친구들도 내일 국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내 성적을 1 등급으로라는 뜻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내 학생을 1 순위로라는 뜻으로 한번 설명회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인 설명회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 소개를 비롯해서 자랑을 잠깐만 할 텐데요. 좀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원교육에서 여러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원남고, 중상고, 외대부고, 영동고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부고는 작년까지 했는데요. 원남고의 경우에는 올해 1 학기 기준으로 인제 전체 1 등급 인원에서 1명 빼고 다 나올 정도로 성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인제 올해 1 학기 인제 중간고사 처음에 오픈할 인원에서 지금 2 학기 기말고사 마무리 짓는 시점의 인원이 약 4배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반 친구들 중에 전원이 다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친구들이 계속 수업을 선택해서 듣는다는 건 제 수업의 하나하나에 정성과 노력과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아이들도 알아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만 놓고 좀 길게 설명을 할 텐데요. 자료집에서 찾으셨을까요? 글자는 별로 없는데 이 뒷페이지부터가 좀 글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집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우선은 1 학년 정신없이 끝났죠. 4 번의 짜증을 인제 받아주고 나니까 1 학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상이니까 제가 이제 비속어는 못 쓰지만 아이들이 진짜 뭐뭐 하면서 이제 엄마를 힘들게 했는데 4 번의 시험이 끝나니까 공통국어 1, 2가 끝나 버렸어요. 자, 그리고 2 학년은요. 이제 선택 과목 중심으로 흘러가게 될 거고요. 2 학년부터는 정말로 학교별로 다 다른 커리큘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가 작년에도 예상했던 바인데요. 실제로 인제 올해 다시 한번 업데이트된 결과를 보니까 그 대략적인 형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학년도 선택 과목 중심이고요. 3 학년 1 학기까지는 대부분 진로 융합 선택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딱 한 마디만 한 말씀만 이제 2 학년 예비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인제 2 학년이 되면 시험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크게 이제 3 가지 정도로 요약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좀 깊어지고요. 문제가 깊어지고요. 두 번째는요. 좀 넓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좀 많아져요. 그래서 깊어지는데 넓어지고 많아지는데 이게 국어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그럼 이제 2 학년이 되면 우리 인제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첫 번째는 좀 무기력해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주 잘하는 상위권 친구들도 패배감이, 왜냐면 전 과목을 다 잘했다고 하더라도 전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1 학기 올 1 등급으로 끝냈는데 그 친구가 약간 우울증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너는 올 1 등급으로 끝냈으면서 왜 우울하니?" 그랬더니 "앞으로 떨어질 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소리를 해서 제가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하나만 1 등급 나와도 좋은 건데 이게 하다 보니까 1 등급의 폭이 넓어져서 나에게 기회가 올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서 사실상 2 학년이 되면 이상과 현실이 재조정이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이제 격차를 인정을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아 아이들이 이제 무기력해지고 예 패배감이 생기는데 세 번째는 아이들이 인제 의욕이 확 떨어지면서 네 안 하려고 하게 돼요. 그럴 때 제가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한꺼번에 많이 하라고 하면은 할 애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쪼개서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제시를 해 주고요. 제일 좋은 건 좀 거리를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인제 1 학년 때보다 공부량은 비슷하거나 안 할 겁니다. 근데 해야 될 과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똑같이 해도 적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해야 됐던 과목이 5 개였는데 뭐 10 시간을 투자했다 그러면 2 학년 되면 똑같이 10 시간을 투자해도 해야 될 과목이 8 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과목당 학습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기간을 지켜봐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진짜 안 하기도 해요. 그래도 거리감을 좀 두시고 3 학년 때 안 하는 것보다 2 학년 때 안 하는 게 낫지 하면서 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2 학년들은 안 그래도 1 학년과는 심리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엇나가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인제 여기서 어머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국어 과목은 크게 공통국어 1, 2는 끝났습니다. 모든 학교가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은 크게 특이한 부분이 없고요. 여기 색깔이 좀 다르게 제가 넣어놨는데 큰 차이가 없네요. 화법 언어, 독서 작문, 문학 이 세 개가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명심할 거. 이 세 개를 다라고 하면 안 돼요. 다 할 수도 없고 이 세 개를 하긴 할 건데 2학년 1학기 때 뭐라고 2학년 2학기 때 뭐하고 3학년 1학기 때 뭐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시기별로 아이들한테 우선순위를 던져주면서 이거는 국어만 그런 게 아니라 전 과목이 다 우선순위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때 1순위로 해야 될 과목부터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과목별로 이렇게 쭉 나눠주시고 한번 살펴보세요. 이걸 또 아이한테 이렇게 해라. 그럼 또 말 안 들을 테니까 이제 그렇게 대략적으로 학원 정보를 이렇게 추합한 다음에 선택하게 해줘야겠죠. 그거 없이 국어 3개 다, 뭐 수학 3개 다 하면 애들 다 지쳐서 2학년에서 마무리될 땐 아이들이 이제 원하는 성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또 이제 이걸 분석을 해봤어요. 봤더니 2학년 1학기가 이 대치동에 있는 제가 한 21개 정도 학교를 분석을 했거든요. 2학년 1학기가 문학이 90%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10%에 해당되면 이제 그게 좀 난감한데 거기가 이제 휘문고 그리고 진선여고 이 학교들은 10%에 해당이 돼요. 나머지 대부분의 단대부고, 중동고, 중산고, 경기여고 다 이렇게 문학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학년 2학기부터 조금 달라지지만 그래도 대세가 보이죠. 2학년 1학기는 교과명이 달라졌는데 화법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언어가 문법이에요. 언어가 문법이에요. 그래서 예전 교육 과정에서 문법이 선택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렇게 그 2학년 때 중요 과목으로 넣지 않고 2학년 2학기 때 독서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요약드리면 예전 교육 과정과 똑같은 거 문학이 1학기인 거 똑같아요. 예전에도 문학이 90% 이상 문학 이제 1학기였고요. 달라진 거 2학기가 60% 이상이 문법으로 돌아섭니다. 근데 이제 문법을요 우리가 우리 아이는 다른 건 몰라도 문법은 다 맞아온다 하는데 우리가 1학년 때 문법 문제 많이 나와봤자 진짜 많이 나오면 10문제거든요. 내신에서.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는 5문제예요. 5문제 다 맞는 거 쉽고요. 10문제도 뭐 정답률 따지면 문학 20문제보다는 적으니까 괜찮은데 문학 30문제, 문법 30문제 유형은 또 처음 보잖아요. 문학 35문제 푸는 것도 되게 힘든데 문법만 30문제, 35문제 푼다고 생각하면 훨씬 깊어져요. 예전에는 명사, 대명사 이런 거 알면 됐다면 이제 2학년 2학기 때 문법이 나온다. 그러면 조사 종류를 격조사부터 쫙 외우고 접속조사 쫙 외우고 부사도 무슨 부사 그다음에 관형사도 뭐 지시관형사, 성상관형사에서 종류별로 세분화해서 다 외워서 시험장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 그, 저라고 했을 때 이 쓰임에 따라서 이, 그, 저를 관형사로 볼 건지 이렇게 다 문장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쪽은 암기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예비고2 학부모님이라면 여름방학 때, 늦어도 여름방학 때까지는 문법은 꼭 정리하라고 할 것 같아요. 단, 독서 작문이 이야기인 학교는 좀 예외로 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65% 정도가 이렇게 가고 나머지 30%가 독서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이 또 독서랑 언어가 남았는데요. 3학년 1학기가 대부분 독서니까 긴 레이스로 봤을 때 독서는 좀 3년 내내 열심히 감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문학하고 문법이 현 교육과정에서 좀 근시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영역이에요. 또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좀 아쉽죠. 제가 화면으로는 하나하나 말씀을 못 드릴 텐데요.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진선이 빠졌는데요. 진선은 여기 두 번째 칸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문학, 2학년 2학기 문법, 3학년 1학기 독서가 이제 일반적인 루트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약 12개 학교가 들어가 있고요. 제가 뭐 조금 더 조사했을 때 더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잠실여고 학생 부모님 연락 와서 잠실여고도 들어가 봤더니 잠실여고 이제 죄송합니다. 세화여고 옆에 진선여고예요. 여기가 진선여고입니다. 죄송해요. 여기 세화여고 옆에 진선여고, 잠실여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이 강남권에 좀 경쟁이 세다고 하는 여고권에서 문법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세화고, 서초고가 문학부터 시작하긴 하는데 독서를 2학년 때 끝내줘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문학, 문법, 독서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에 좀 특이 학교가 휘문, 영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색깔 제가 다르게 넣어놨는데요. 휘문은 독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휘문고 예비 이제 2학년 어머니라면 겨울방학 때 독서를 시켜야겠죠. 근데 막 휘문고애한테 방학 때 문학만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건 수능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당장 2학년 1학기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휘문고 같은 경우는 2학년 마무리될 때 겨울방학 때 문법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순서로 보시면 돼요. 우리 영동은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긴 한데요.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아이가 국어를 잘한다. 영동 지망하는 게 좋겠냐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진짜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학교는 2학년 1학기가 문학 플러스 독서예요. 그러니까 2배예요. 그리고 2학년 2학기가 독서 플러스 문법입니다. 그리고 3학년이 또 독서거든요. 그래서 영동을 잘할 거면 기본적으로 수능 독서 고3 문제 있잖아요.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는 친구들. 지금 풀어도. 그런 친구들이 영동 가면 정말 잘하는데 제가 왜 충격이냐면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영동고 2학년도 되게 어려웠고요. 1학년도 정말 어려웠거든요. 만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점이 한 명씩 있고요. 1등급 컷하고 사이 점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독보적으로 잘하는 친구는 국어를 정말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냥 보통이다 그러면 국어 때문에 시험 기간이 진짜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영동을 담당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교육 과정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자리에 오신 분들만 이제 가져가시라고 넣어놨는데요. 개포부터 가나다 순으로 제가 학교명 1학기부터 이제 고3까지 이수 단위랑 과목까지 다 넣어놨어요. 괄호에 적혀 있는 숫자는 뭐냐면 이제 학점입니다. 이거 안 찍으셔도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태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왜 사실상이라고 적어놨냐면 학교에서 선택해 주진 않는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되거든요. 근데 선택 과목이 이제 나열된 과목을 보니까 대부분은 선택을 화법 언어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선택 과목 응시 이제 선택 인원이 막 10명 이런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몰릴 과목은 화법 언어일 거다. 1학기에 여기를 넣어놨고 2학기에 문학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세화여고랑 진선여고, 잠실여고가 문법부터 시작해야 되는 학교. 이 정도의 특이사항이 보이고요. 확실히 남고들은 독서 비중이 좀 높고 여고들은 문법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든 똑같이 이제 암기량은 많으니까요.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모님께서 하셔야 될 일, 2학년 됐을 때 우리 아이들과 좀 거리감을 유지하자. 어차피 말 안 듣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만 이제 열받고 그리고 아이도 막 이제 그 아이를 궁지에 몰 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제가 굉장히 이제 좀 푸시를 많이 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 이제 푸시를 좀 하는 편인데 아이들을 도망칠 구멍도 안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몰아붙이면 튀어요. 물려 그래요, 선생님을. 근데 이제 엄마한테도 더 그러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이제 탈 수 있는 구멍이라도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네, 잘 몰아가 줘야 되는데 2학년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이 심한 상태라서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겨울방학 시작하자마자 우리 아이가 이제 체계적인 스케줄대로 잘 갈 거라는 기대도 좀 낮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2달 동안 거의 이제 돌을 닦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남겨야 될 3개 정도. 이 3개만 잘 따라와도 겨울방학 동안 아이가 그래도 이제 뭔가를 했다. 이런 마음으로 해주시고요. 너무 아쉽다 그러면 1월에서 2월 정도에 특강이 단기 특강이 몇 개 정도가 열릴 거예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가는 거 최소한 몇 개만 하시고 특강 정도 이렇게 작게 해서 영어든 수학이든 내신 들어가기 직전에 조금씩 이렇게 짧게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게 넣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길어지면 선생님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한 번쯤에 이렇게 좀 빠지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단기적인 수업을 듣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제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번 겨울방학은 지난번이랑 좀 다르게 짜봤거든요. 그래서 1+2인데요. 1개의 정규와 2개의 특강입니다. 제가 계속 우선순위 말씀드려 놓고도 웃기지만 저는 어쨌든 본질은 이 정규에 담아냈어요. 정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선 길고요. 이 정규 하이퍼 정규반은 수능 국어 중심이에요. 그래서 장기전을 위한 건데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 이제 워밍업, 운동 경기에서 이제 기초 체력 훈련을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실전에서 이제 측정되는 결과는 아니지만 시험에서 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이들이 단련돼야 되는 부분이 이제 수능 국어라고 친다면 이거를 놓칠 수는 없다.
아무리 우리 학교가 문법부터 시작하고 문학부터 시작해도 수능 독서를 지금 손을 놓을 수가 없다. 그런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게 정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규를 수요가 많든 적든 그냥 계속 꾸준히 할 생각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루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어떤 친구들한테 추천하냐면 당연히 상위권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근데 성적이 상위권이 아니어도 조건이 있어요. 의욕이라도 조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력한 거랑 패배감이랑 달라요. 무기력해도 의욕은 있을 수 있어요. 왜 남학생들 보면 말 안 듣는데 누가 자기를 말 잘 듣게 해주기를 사람을 원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말 안 들으면서도 좀 기회만 있으면 말 잘 듣고 싶어. 근데 이상한 거에 빠져가지고 이제 말을 듣는 건데, 이 학년들도 패배감 있고 무기력한데 뭐만 있으면 하면서 약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욕은 있다. 근데 이제 행동으로 이제 교정이 안 되는. 그럼 이제 끌어다가 앉혀 놓으면 한 주 조금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2, 3주 넘어가면 그래도 내가 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친구들한테 너무 추천하고요. 그래서 이 정규반의 경우에는 오전 모의고사를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첫 주 개강주만 안 하고요. 나머지 모든 주는 수강료는 3시간 기준이요. 그리고 안 와도 돼요. 오전 모의고사 안 와도 되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근데 오전 9시부터 오면 하프 모의고사를 매주 시작하고 집에선 어차피 모의고사를 안 볼 것 같으니까. 그럼 또 여기에 다 이제 대책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오전에 안 간다 그러는데, 오전에 이거 보낸다 그러면 아예 수업 빠진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때 안 오면 다른 시간에 클리닉에 와서 이렇게 풀리면 돼요. 근데 어쨌든 루틴을 잡아줘야 되는 강의라서 아예 오전으로 다 집어넣고요. 고2는 시간표를 오전에 다 집어넣고 일찍 와서 수업을 듣든 아니면 좀 남아서라도 제가 못한 건 제가 해결하고 가겠다. 그래서 정규 수업은 모의고사가 한 해가 더 붙습니다. 그리고 과목은 문학과 독서 중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주 욕심이 많기 때문에 10주 동안 40개를 끝내는 게 목표예요. 엄청 많죠? 그래서 교과서 10개의 작품과 평가원 30개 지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많은 내용 같이 한번 이제 해보려고 제가 준비를 했고요. 1주부터 5주까지는 좀 짧은 글 기준으로, 그리고 6주부터 10주까지는 좀 긴 글 기준으로 넣어놨고요. 독서는 모두 다 고3입니다. 독서는 모두 다 고3이고요. 문학도 고3이 반절, 근데 고2는 그래도 완전 내신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3에 출제가 됐는데 이번 새로 개정된 교과서에 수록된 지문들 있죠. 그거를 10개 정도로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화면에서는 좀 잘 보이는데요.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죠. 세부 커리큘럼 보시면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표가 있잖아요. 이 표가 교과서 수록 지문이에요. 그래서 수능을 준비로 하긴 하지만 윤동주 시, 백석 시, 뭐 고재중의 시, 정지웅의 시 해서 교과서에 수록된 지문들도 같이 다루기 때문에 수능 출제 지문도 보면서 교과서 지문도 같이 보는. 그래서 수능 비중이 좀 더 높긴 합니다. 그래도 내신에 힘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을 넣었고요. 독서는 정말 기초 체력이에요. 지금부터 고3 걸 해야지만 되고요. 특히 이제 2학기 때 독서가 있는 학교라면 고2 지문으로는 거의 안 할 겁니다. 보통 고2 독서든 수준 자체가 고3 평가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워밍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우선순위랑 관련되어 있는, 직결되어 있는 이제 2개의 특강이 있어요. 이름은 최상위 문학, 최상위 문법입니다. 자, 최상위 문학은 정말 직접 연계예요. 교과서 20작품, 이번 개정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교과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문법은 고2 문법.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은 혹시 모르겠어요. 여름방학 때 똑같이 한 번 더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 때 문법 해야 되는 친구들 한 번, 겨울방학 때 문법 해야 되는 친구들 한 번, 이렇게 이제 들을 수 있게 넣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특강들은 아예 목표가 이제 2학년 내신이기 때문에 그 주요 기출문장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수업은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 변형 문제가 나온다면 모의고사 다 맞아도 애들 내신에서는 좀 틀려야지 등급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제 대치동에서 국어 1등급인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모의고사 1등급은 쉽게 나오죠. 내신 1등급이 안 나오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2학년 문학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AI 돌려도 다 헛소리예요. 답을 잘 못하고요. 문법은 진짜 치사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치사하냐, 문법은 개수 세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격조사의 개수, 보조사의 개수, 접속조사의 개수, 근데 문장을 딱 주고. 아니면 이렇게도 나와요. 격조사의 개수는 접속조사보다 2개가 많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시간 안에 푸는 거 자체가 머리에 이렇게 땀이 흘러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모의고사처럼 문법 나오면 다 맞아요, 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할 거고 문제 유형도 모의고사로는 다 맞는데 시험 보면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진짜 이 깐깐한 학교들의 문제가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 특강마다 이 수업의 혜택은 이제 자료를 주는 거. 그래서 좀 우수문항, 말로는 우수문항이지만 좀 짜증나는 문항들을 쫙 모아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 이게 이제 정규와 특강의 차별화점입니다. 그래서 문학 특강은 다 똑같이 오전이에요. 그래서 문학 특강은 토요일 오전에 개강을 하고요. 문법 특강은 목요일 오전에 개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신 분이 시간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좋은 건 저한테 시간을 맞춰 주시는 거고요. 문법은 이제 이 1학기 때 진짜 문법을 한 학교다. 뭐 진선여고다 그러면 인강으로라도 문법을 꼭 한번 돌려놓는 걸 저는 정말 추천하고 먼저 인강을 한번 듣게 해주세요. 근데 도저히 애가 인강을 안 보는 것 같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 스케줄에 맞는 현강 학원이라도 4번에서 5번 정도는 보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건 진짜 실전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 특강은 이제 좀 여력이 있어야겠죠. 수능도 하고 문학도 하려면 여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 좀 생각하셔서 가장 직접적으로 2학년 곧바로 쓰이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은 20작품 끝내는 게 목표고요. 문법은 전 영역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부 커리큘럼이 뒤에 또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수업의 강점만 말씀드리고 이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지만 제 교재는 다 제가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문제도 제가 다 거의 미친 사람처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 성적이 오르는 건 여러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제가 잘 안 쉬고요. 제가 잘 안 쉬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제 안 쉬게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문제를 진짜 비슷하게 잘 만들어줘요. 그래서 좋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살짝 변형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리게 하는데 그래서 매주 시험 같이 볼 거고요. 이건 제가 작년 여름에 했던 이제 클리닉 자료인데 학생마다 이제 틀린 문제 관련해서 또 제시라든지 클리닉 자료가 나간다는 점. 보통 고2 정도가 되면 이제 이런 클리닉 파트가 좀 약화되거든요. 근데 제가 클리닉 부분이 좀 강점인 강사 중에 하나라서 이런 부분은 좀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 2학기 기말부터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생의 경우에는 부모님 아이디와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뭐 해야 될 일과 클리닉 예약하기, 뭐 공지사항부터 수업 자료를 다 다운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영상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좀 그 아이들이 편하게 수업에 대해서 그 강의 자료라든지 영상을 받아볼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은 수강 후기예요. 아이들이 이제 수강 후기를 좀 달아줬는데 다 읽어보기가 좀 쉽진 않지만 또 아이들이 이제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거 약간 그 아이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성적 이야기 좀 그만 넣으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엄청 황당한 답을 했는데 어떤 친구는 제 수업을 이제 계속 들었는데도 후기를 안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쌤한테 후기를 안 남겨 그랬더니 자기가 계속 1등급은 맞는데 2학기 중간 등수가 1학기 기말보다 살짝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다가 더 올라가는 등수를 적어야 되는데 그걸 적을 수 없다. 기말은 최대한 잘 봐가지고 올리겠다 하는데 제가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냥 후기를 적어달라 그랬는데 아이들이 뭐 석차 뭐 90등 올랐다. 그래서 이제 남들이 믿지 않으면 자기 성적표를 보여주래요. 성적표도 찍어서 보내줬고요. 근데 성적이 아닌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수업과 자료를 잘 활용하고 있다. 뭐 자신감이 생겼다 이러면서 이 친구들이 후기를 남겨줬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좀 도움이 좀 됐으면 하고요. 그 학교 홈페이지마다 정말 특이한 학교가 아니고서 그 교육과정이라는 카테고리에 이 25년 1학년 입학생들 기준으로 다 교육과정 표가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학교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를 확인해 보시고 겨울방학 때 어떤 과목을 우선순위로 짜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채널에 내일국어 검색하시면 친구 추천하실 수 있고요. 이 친구 추천하시고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이제 언제든 상담 가능하니까 오늘 이제 저 보셨을 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